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25년도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먼저 기출문제 문항별 총괄 분석표를 보고 나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올해 나온 걸 보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교할 때 상당히 뭐냐면 쉬웠죠. 예, 그래서 24년, 23년 비교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수준이 난이도가 되게 낮은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유형별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보통 이제 요 기출 주제, 그러니까 이 기출 주제는 기출과 관련된 주제들 얘기하는 건데, 요게 이제 거의 39점, 40점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전체 50%가 기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은 번번력이 그 중간 정도고요. 득점을 했다고 해서 합격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득점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에 상당히 지장을 준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은 이제 뭐냐면 그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하고 해야지만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요는 기출 주제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꼭 뭐냐면 그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 과목별로 기출 주제에서 많이 나왔어요. 예, 특히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역교 문제인데 요번에 역사 기억론 문제는 추론형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추론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추론형 문제가 없고요. 대개 보면 이제 22년 개정이 이제 시작된지 몰라도 22년 개정 문제가 상당수가 이제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문제들 보면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것들 있죠. 그걸 이제 재탕하는 거야. 그 정도의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유형은 이제 기본서, 교과서 다동 문제인데 기출 주제는 아니지만 기본서나 교과서를 열심히 읽을 경우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득점을 하면 할수록 합격까지 다가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유형보단 요 유형이 좀 번번력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얼마나 자기가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평상시에 기본서나 교과서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A 유형하고 B 유형이 상당히 이제 비중이 상당히 높죠. 거의 제가 볼 때는 8, 90% 차지하는 것 같은데 자, 이 정도면 자기가 노력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실수를 할 경우에 큰 타격을 주는 거죠. 남들 다 맞출 수 있는데 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유형인데 자, C유형은 뭐냐면 듣보잡 문제죠. 번번력이 되게 낮아요. 뭐 이거 합격했다고 해서 뭐 크게 이제 뭐 당락의 결정을 할 수 없고 당내에 큰 영향을 준 것도 아니고 뭐 운이 좋거나 내가 이제 여기 뭐 좀 평상시에 관심 있거나 내가 다 가르치는 교수님이 뭐 이번에 그런 것들 수업 시간에 좀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비중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해서 그게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4점 정도?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역교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유럽의 어떤 공통 교과서 쓰라고 있잖아요. 예, 요것도 이제 그 해당하겠죠.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요건 여기다 집어넣긴 했는데 좀 예민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유형의 문제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유형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이제 뭐 요번에 이해치카 문제 있죠. 예, 위기의 질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그 남색층이나 녹색층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요런 것들은 어차피 남들 못 쓰니까 뭐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은 별로 없었다. 문제가 좀 깔끔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도 역교는 추론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어. 그래서 역교는 추론 문제는 문제가 뭐냐면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언어 수행 능력이잖아. 근데 막상 답은 잘 몰라. 그리고 이렇게 내놓고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뭔가 답안의 폭을 좀 넓게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물체를 해야 되는데 칼체를 버려. 자기가 생각하는 답에서 뭐냐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그것 보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맞출 수 없죠. 예. 근데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이야.
그래서 역겨운 초능 같은 경우에는 별 대응책이 없어요. 그냥 버리고 가시는 게 나아요. 이런 거는. 다만 역겨론에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 주제들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22년 개정교육과정이 문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군요. 예, 그래갖고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내년에도 아마 그 비중은 나올 것 같아. 한동안은요. 왜냐면 22년 개정교육과정 이제 실시하는 과정이니까 이거 보니까 22년 개정교육과정을 달달 내본 다음에 그다음에 그 기출 주제 있죠. 역교훈 같은 거 기출 주제를 골라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시성비 높은 공부한 건데 최근 역교훈은 이거 역교훈 추론이라든지 뭐 역교훈에서 뭐 이상한 책, 뭐 위기의 질서, 이런 것들은 그냥 깔끔하게 틀려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합격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고 그래도 올해는 종합적으로 볼 땐 쉬웠다. 음.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올해 쉬웠다고 해서 그러면 내년에 쉬울 것이냐? 이게 내년은 26년이에요. 제가 이제 왔는데 26년 기출 문제가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이제 20 몇 년 동안 이제 기출 문제를 쭉 분석을 해봤는데 어쩔 때는 되게 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1년 쉽다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지다가 갑자기 쉬워지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작년의 기준을 가지고 올해 이렇게 기준을 공부한다는 거는 그냥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적어도 5, 6년 아니면 이제 좀 시간이 되신 분들은 10년 단위로 해갖고 기출 유형들 분석해갖고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지 작년에 쉬웠기 때문에 쉽게 공부하자. 그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는 뭐 수능도 아니기 때문에 저기 출제 교수에 따라서 한마디로 이제 속된 말로 짓꼴린 데는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 우리가 토시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그냥 모든 유형의 문제를 대비하고 모든 난이도의 문제를 대비하는데 다만 이제 시성비, 시간 대비 효과성을 고려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분석 들어가기 전에, 이 기출문제 분석을 왜 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제 유형, 기출 주제 유형이 해마다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비중이 적을 때도 있긴 했는데, 이 기출 주제에서 이제 뭐냐면 틀려버리면, 이게, 남들 다 맞추는 데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권에서 멀어지는 거야. 물론 요걸 상대에 맞췄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요걸 놓치면 떨어지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기출 공부하실 때 꼭 그거는 답이 뭐냐에 신경을 쓰신 분도 있어요. 근데 물론 답이 뭐냐가 중요하긴 하지. 근데 답이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가를 예문과 함께 분석을 해야지. 그래서 기출 공부할 때 요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 주변에 있는 기출 주제도 같이 공부해 두시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부해 두면 나중에 이제 교수님들 어차피 출제 교수님들은 그 되게 보면 이제 풀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맨날 새로운 교수님들 들어온 게 아니라 한 그 예전에 들어갔던 교수님들이 한 10년 동안 두세 번 나눠서 이제 들어가신 것 같아. 그래서 자기 관심 있는 부분들을 주로 내거나 아니면 예전에 기출 주제를 쫙 펴서 내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기출을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북소형 교재 중에 기출 분석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2편 문제도 만들어 놨고 주제별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설편도 있죠. 3, 4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출 주제를 뽑아서 이제 9편도 만들어 놨고 그래서 여러분도 보기 이제 편하시라고 문제하고 답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또 했던 쏙쏙 기출 분석편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분석은 상당히 이제 편하시게 공부하시는 거야. 그래서 다른 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과는 그런 것들 별로 없어요. 뭐 학원 교재에 있다고 해도 뭐 그냥 대충 몇 문제만 적어놓고 편집만 하고 이제 답은 이제 거기 학원 강의 듣는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기출을 문제를 다 편집을 해갖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북소형 같은 경우에는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오픈 소스로 해갖고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기출을 접근하는데 문제를 수집하고 이렇게 편집하고 분석하는 데는 상당히 이제 접근도가 상당히 어, 낮다. 그래서 접근도가 상당히 편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진입 장벽이 좀 낮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하기 편하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기출문제 분석을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카페에 거기 가보시면 기출문제 분석을 한 그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지금 문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하면 한 12월 달 이제 정도 해가지고 끝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이제 약식 강의예요. 그래서 뭐 답안 확인하고 간단한 설명을 하고 그런 정도는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이제 11월 달에 기출문제 다 끝난 다음에 분석집을 올라요. 그래서 한글판 분석집 있죠. 기출 분석집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번 볼게요. 1번. 최근에 이제 역조론에서 사학사 관련된 문제가 이제 쭉 나오거든요. 2점짜리 문제가. 올해도 이제 사학사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올해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에치카가 나왔어. 이에치카. 유명한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은 이제 그 뭐냐면 그 유명한 사람인데 요거는 이제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다. 그 역사는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대학교 이제 들어갈 때 역사는 무엇인가를 역사 인문 그 강의 시간에 배운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배웠거든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남색책에도 나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현재의 대화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역사의 객관성하고 주관성을 동시에 이제 인정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역사는 객관적 팩트가 중요하다라는 이제 랑케식의 어떤 사고방식과 그다음에 객관적 팩트를 바탕 주관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제 관념론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절충했던 사람이 이에치카예요. 이에치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칸은 위대한 역사가란 새로운 것들에 관해서 또는 새로운 맥락 속에 왜라는 질문을 제기한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자, 이때 역사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하거나 이 왜와 이제 관련돼 있죠. 이 원인들이 간 상호 관계를 결정해 준 일정한 위계 질서, 위계 질서. 자, 위계 질서를 수립하는 연구 방법을 수행한다. 자, 위계 질서란 용어 쓰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남색책 열심히 읽어도 못 쓰는 거예요. 예. 그 역사를 한 무엇인가라는 책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 원문 내용을 적어놓고 이걸 빈칸 뜯어놓고 기입형 문제를 낸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뭘 굳이 그걸 이제 쓰는 분은 없을 것 같아. 요 용어들. 다만 이제 굳이 이제 단서를 찾자면 이분이 이제 그 문제 의도를 찾자면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원인들 간의 상호 관계를 결정해 줄 이렇게 있잖아요. 음.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그 사건이 나면 역사 사건이나 이 사건이 그냥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죠. 뭐 과학적 인과관계 같은 경우에 하나밖에 없지만 역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중에 이제 근인이 있을 수 있고 가까운 원인도 있었고 먼 원인도 있었고 1차적 원인일 수 있고 2차적 원인일 수 있죠. 원인 간의 어떤 상호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프랑스 대혁명 딱 예를 들면 프랑스 대혁명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구제도의 모순, 계몽사상, 재정 파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뭘 더 우선시하느냐 구제도 모순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계몽사상, 그러니까 재정 파탄 이런 식으로 어떤지 원인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위계를 이제 이렇게 정해주는 위계 질서를 정해주는 그런 연구 방법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제 이에치카가 뭐냐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된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이제 위계 질서 관련된 문제들이 굳이 찾자면 예전에 이제 객관식 때 사지선단 그 객관식 때 있잖아요. 그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 근인, 원인, 참원인 뭐 그런 관련된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요 위계질서라는 말을 쓴 분들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어차피 못 써도 당장에는 큰 결정을 짓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B교사가 이제 A교사가니까 이 B교사가 요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 위계질서 수립한 연구 방법 관련된 설명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여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끄집어내 갖고 쓰라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단서를 주고. 예. 그래서 좀 볼게요. 저는 카의 문제의식에 따라
교사도 역사 수업에서 역사가 연구할 때 거치는 사고 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단서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풀으실 때 여기 보면 이제 단서가 있어요. 그 발문의 조건이 있고 여기 보통 발문의 이건 조건이 안 나와 있지만 하여튼 발문의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볼 때 그 발문의 조건에 맞는 단서를 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발문의 조건과 단서, 예문의 단서를 뭐냐면 잘 파악을 해두시면 상당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딱 뭐 직관적으로 와닿는 어떤 키워드가 위해서 그냥 쓰신 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가발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건, 발명의 조건, 그다음에 문제의 단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셔야겠죠.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문제의 단서인 것 같아. 이런 게 역사적 사건의 관계를 파악한다. 요것도 이제 단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 단서가 주어져도 못 풀 것 같아. 저도 이제 답안 찾아보고 이제 알게 된 거고 솔직히 말해서 시험장에 이거 어떻게 이거 두 개 가지고 이제 단서를 찾아서 위계질서 쓰겠어요. 그냥 알고 있는 분들이 썼겠죠. 근데 그런 분들 없어서 이제 근데 하여튼 찾아가고 준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그래서 두 선생님께서 역사적 사실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다만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수업에는 역사적 인문의 의도나 동기를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사실과 비슷한 사항을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고 학생들이 추체험하거나 감정이입하거나 자 여기 추체험이나 감정이입은 제 생각에 여기 뭐 학생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이제 추체험이나 감정이입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게 학생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 교육에서 말하는 추체험과 감정일 수 있다. 그래서 역사 교육에서 말하는 추체험과 감정이면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죠. 요 부분이 한 제 생각엔 두 번 나온 것 같아요. 추체험 같은 게 나오고 추체험과 감정이입이 구별하는 그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는데 추체험은 이게 감정이입과 추체험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먼저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것이 어, 그 감정이입이야. 근데 이것을 뭐냐면 표현하는 거, 몸으로 표현하는 거 있죠? 연극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거나 그리거나 그다음에 뭐 그런 이제 글을 쓰거나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몸을 움직이는 건 이 추체험 과정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차이점을 얘기하면 시험문이 나왔다. 그러면 추체험과 감정이라고 뭐가 필요하냐? 자, 이거는 뭐냐면 상상이 필요하죠. 상상. 이 구조적 상상이라 해갖고 그 구조적 상상 안에 감정이입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상상이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남색책 내용을 좀 꼼꼼히 보신 분들, 다독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는 거고 기출 분석을 좀 하다 보면 감으로 떼어 맞출 수 있는 부분이야.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 보면 기출 분석을 보면 기출 나온 거 보면 이렇게 기입형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자주. 뭐 역교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한국사도 그렇고 요 뒤에도 이제 한국사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뭐냐 채점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것 같아. 이게 은근히 또 어렵거든.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나가 아는 걸 이제 대충 맥락 맞게 쓰면 되는데 요거는 여기 딱 정해져 있는 것만 써야 되잖아요. 위계질서, 기표. 이거 은근히 까다로워. 이거. 근데 채점자 입장일 때는 이게 번번력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채점하기 편하기 때문에 요런 문제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여하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뭐 그냥 교과서 정도 수준에서만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 이제 고대사 관련된 문제잖아요. 최근 고대사 문제들 보면 팩트 중심으로 내더라고요. 팩트.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써라. 이런 거나 뭐 관점을 뭐 부채제론 이런 관점보다는 팩트 중심으로 해. 왜냐면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 사료가 부족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 사실에 대해서 의미가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 해석하는 게. 자, 그래서 사료가 부족한 가운데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 해석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팩트 중심을 해요. 그래서 뭐 노인의 의미 여기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와. 그 시민한국사에 나오는 노인의 의미가 뭐냐? 그거 나올 리가 없고 노인이라는 단어는 나올 수 있죠. 뭐 우울증 공평기 내용 했고 이렇게 기입형으로 했고 여기에 들어간 용어가 뭐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여튼 내용을 볼게요. 간호 안에 기역의 직위를 가능케 한 제도를 쓰고 간호 안에 니은에 들어간 인명을 쓰시오. 이렇게 있군요. 자, 기역의 이름은 덕만이다.
아버지는 진평왕이고 어머니는 마야부인 김씨다. 성골 남자가 없어서 여왕을 시했다. 이미 뭐 단서가 되게 많이 나왔죠. 뭐 진평왕, 병만 요 이름이 뭘까요? 여기가 예, 여기가 기억에 들게 그 성덕왕이죠. 성덕왕. 자, 성덕여왕인데 성덕여왕이고 그 성덕여왕은 잠깐 이제 덕만이라고 하는데 요 성덕이라는 거는 이름이 아니죠. 여기가 덕만이 이제 이름이니까 요거는 법명이죠. 예, 불교에 사용하는 그걸 법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야. 예. 그래서 하여튼 이때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여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왕으로 즉위할 수 있는 거, 여왕으로 즉위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이거는 가능케끔 골품제도. 골품제도죠. 골품제에서는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예. 물론 성골 없어진 후에 이제 진골이 되긴 했지만, 자, 요건데, 요게 이제 골품제도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이 성골하고 진골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 성골, 진골. 좀 어렵게 되면 성골과 진골의 차이점이 뭐냐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왜? 이게 학계에서 말이 많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 논란이 많고 관점이 많은 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좀 관점을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뭐냐면 성골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도 있고, 그다음 모계나 부모 양계 혈통 관련된 출생 조건. 그래서 모계가 왕비족이고 박씨고 뭐. 근데 이거는 예전 일본 간학자들이 주장했던 거고, 왜 제가 배울 때 고등학교 배울 때 박석기 박석 김씨 중에 뭐 한쪽 양쪽이 결혼해야지만 성골이고 나머지가 이제 다른 성씨가 결혼하면 진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자, 뭐 김춘추가 가야게 김씨와 통혼했기 때문에 강등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성골 자체를 부정하는 설도 있고.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게 보통 이제 시민한국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 거는 요 일곱 번째 설 이게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동률기가 사륜기에 비해서 우월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성골 쓰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 진골로 했다. 이게 이제 그 학계 공식적인 견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죠. 아직까지 여러 개 서 있으니까. 왜냐면 성골과 진골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특히 성골 내용이 나온 것이 그 상공에서 삼국 사기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렇다 보니까 예, 학자들 견해가 많은데 일단 교과서 관점을 좀 보면요. 자, 여기 좀 보면 진흥왕이라는 사람 있죠. 진흥왕. 예. 그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릉성왕이라는 개념을 들어서 이름을 다 바꿔. 그 석가모니 쪽으로 이제 바꾸죠.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말 잘못해. 진흥왕이 아니라 진평왕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진흥왕 맞으시나? 헷갈렸어. 다시 얘기할게요. 예, 진흥왕은 뭐냐면 전륜서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뭐냐면 아들들 이름을 이런 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전륜서왕 이제 밑에 동률, 사륜 이렇게 이제 바꾸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동률을 이제 태자로 정했죠. 처음에는 예, 태자로 정했다가 진시황 때는 진시황이 이제 사륜이죠. 근데 동률이 갑자기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들였던 사륜이 이제 진지왕이 되죠. 얘가. 근데 얘가 이제 뭐냐면 유부녀하고 이제 놀아나서 쫓겨났어. 예. 그래가지고 얘가 왕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위 순위가 어디 넘어가냐면 진평왕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진평왕의 입장 때는 진지왕의 아직 사륜계가 남아있잖아요. 용충 같은 사람들이 남아있고 하니까 왕권을 좀 더 이제 강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자기 계통만 이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률계인 진평왕이 사륜계를 막기 위해서 왕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를 성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률계 외를 진골이라고 했다. 그래서 성골만 왕이 될 수 있도록 국룰을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자신을 석가적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기 뭐냐면 아내를 마야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다. 이 진종설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 하여튼 진평왕이 그러면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그 석가족이라고 자칭했잖아요. 그러면 마야 부인하고 이제 나온 사이에서 당연히 아들이 나와야 되잖아. 석가모니가 나온 것처럼. 근데 막상 아들이 안 나온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성덕여왕이 그러니까 진평왕이 세 명의 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성덕여왕이 이제 뭐냐면 왕위를 계승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있는데 근데 이 성덕여왕에도 분명히 이제 자식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성덕여왕이 결혼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 아들이 있어도 여기 보면 아들이 이렇게 있어도 고대 시대 때는 이 부계혈통이기 때문에 이게 모계로 왕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모계로. 이게 성동왕이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면 이 모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평왕이 성동왕한테 넘겨주는 거는 부계혈통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데 모계혈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돌아보니까 제가 진평왕의 동생이었던 국반이 있죠. 그 국반의 딸이 있어. 이 진덕여왕이죠. 그래서 선덕여왕 입장 올 때는 사촌 동생인데 성덕여왕이 이제 예전에도 나왔지만 비단의 때 거의 이제 그 끝무렵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덕여왕이 이제 그 송골이 일밖에 없으니까 요쪽으로 국반 쪽으로 해서 이렇게 부계죠. 자리를 이제 해가지고 왕이 됐죠. 예. 그때 이제 진덕여왕을 이제 서포트해준 인물들이 이제 김춘추라든지 어, 그 당시 김유신이라든지 그런 이제 신흥세력들이잖아요. 자, 근데 진덕여왕도 분명히 뭔가 얘도 아들이 있을 거라 보고 있지만 요게 모계 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끝나고 그래서 이제 이쪽 김춘추 같은 진골들이 뭐냐 왕이 될 수 있었다. 이게 성골이 없어지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게 교과서 관점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골품제가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뭐 이제 정관 17년 계묘년 본국에 뭐가 본국에 뭐가 여기 자장이죠 자장. 자장이 그를 올려서 돌려보내 주기를 청하니 명하여 분황사를 있게 하니 이렇게 해서 있는데 분황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성동왕이 그 자기도 여자다. 그래서 분황사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요 대국통을 임명했다는 거죠. 자장을 대국통으로 삼아 승리의 모든 구금을 승통에 이임하여 주관하겠다. 그래서 승리의 모든 구금 이걸 이제 뭐냐면 율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율. 그래서 이제 율이라고 하는데 근데 율을 강조하는 이제 교단이 율종, 뭐 계율종 이렇게 했는데 율종과 계율종 같은 것들은 신라나 백제나 고구려 다 공통적으로 있는 거야. 왜냐하면 불교를 받아들이기 아니 율령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전 단계로 율을 이제 강조하거든요. 불교의 율을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어, 율령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고 특히 신라 같은 경우에는 행정 조직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종교 조직과 행정 조직을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장의 권위를 받아서 또 황룡사 구축 목탑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자, 하여튼 자장 요 관련된 그래서 이제 요게 한 통에 나와 있고 뭐 다른 그 시민한국사도 나올 거 그래요. 요 관련된 내용이요. 예.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교과서에도 있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고려사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고 가도안에 그 당시 이제 기획에 해당하는 인명을 쓰고 밑줄친 니은의 주쟁의 의미를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고려사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런 거보다는 고려사가 번역하기 좀 편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 딱 와서 번역 안 해도 대충 보면 알 수 있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 들어가면 뭐 국가에서 뭐 경인년 이도 경인년 계산 이후로 고위간직이 올랐다. 천안 노예가 많이 나왔으니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게 인물이 뭐냐? 만적이죠. 예, 만적.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좀 보겠습니다. 사가의 종 만적은 있는데, 요때 만적은 이제 최충원의 노비라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요. 예, 정확히 누구의 노비인지 몰라요. 예, 다만 이제 최충원 열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만적이라는 사람이 최충원 열전에, 근데 최충의 노비일 거라고 예전에는 생각했지만, 정확하게 누구의 노비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6명이 북산에서 남하면서 공사 노예를 불려서
모의하기를 국가에서 경인년과 계산년 이후로 이렇게 있거든요. 경인년은 뭘까요? 이거는 경인년은 그 당시 이제 정중부 이방 이구가 이게 어디에서 고려원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장악했던 거고 계산년이라는 건 뭐냐면 김부당이 반란을 일으켰죠. 김보단이 반란, 예, 계산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보yon 경인의 난과 그다음에 계산의 난에 거쳐서 그 당시 이제 문신들이 대규모 숙청당했어요. 상당히 많이 죽었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고위간직이 천안노예에서 많이 나왔으니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요 사람은 이민이죠. 이민. 자, 이의미는 다른 그 뭐냐면 집권 그 뭐냐면 집정자보다 좀 가문이 거의 확실히 떨어지죠. 다른 집권자들, 그 무신 집권자들은 물론 문신들 가문보다는 좀 낫긴 했지만 나름대로 가문이 있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근데 이의민 같은 사람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야? 여러분 알다시피 아버지는 그 소금 장수고 어머니는 산호 절의 사찰 노비잖아요. 그러니까 이의민은 천민 출신이야. 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상당히 키도 크고 맷집도 크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그 형이 있었는데 두 명 있었는데 그 형하고 이제 경주에서 노닥거리면서 무례한 짓을 하고 있었다가 그 경주 관리가를 잡아서 이제 족쳤어요. 그형 둘은 이제 고문에 못 이겨서 죽게 되고 맷집이 좀 강한 이이민 살아남았거든요. 요놈 괜찮다 해가지고 그 중앙에 추천을 했어. 그래서 추천해서 올라가서 수바퀴를 잡기 때문에 그 당시 왕이 때 의종으로부터 이제 총애를 받았고 이제 그 장군이 됐던 사람이죠. 장군보다는 이제 약간 그 뭐냐 장교가 됐던 사람이에요. 예. 자, 하여튼 이의민이 이제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근데 이의민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의민이 이제 같은 천안 출신이 집권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듣겠어요? 아, 이것도 이제 역할 모델이 된 거죠. 나도 이의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신분이 낮아도 뭔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한 거야. 이의민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천민 출신의 집권자의 등장으로 신분 지수가 동용되자 동요되고 신분 해방을 추구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인 집권기 때는 향소 부국민이나 노비들이 곳곳에서 반란이 났잖아. 그래서 농민 반란적 성격도 있지만 신분 해방적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이민을 대변한 이런 그런 천민 출신의 무신 집권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역할 모델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니은인데, 자, 여기 보면, 어, 장수와 이제 정승이 어찌 종자가 있겠느냐. 예,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그 사기에 있는 내용이죠. 사기에 짐승 열전이 있어요. 짐승 세가전인가? 거기에 나온 거야. 그래서 장수와 정승이 어찌 종자가 따로 있겠냐? 왕후장생의 시가 어디 따로 있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잖아. 그래서 누구나 오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 즉 가위야라.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요구에 시기가 오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장의 의미에 대해서 쓰시오. 아까처럼 그 당시 이제 천민 출신의 집권자의 등장으로 신분 질서가 동요됐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답을 구상하시면 될 것 같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있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4번도 보니까 완전히 이제 기입형 문제죠. 근데 딱 보니까 피렌체사 썼던 분 있죠. 피렌체사 쓴 게 아니라 피렌체사 관련된 문제 내신 분 있잖아요. 작년에 그분이 낸 것 같아. 딱 느낌이 들죠. 느낌 많이 느낌이 들잖아요. 예. 왜냐면 여기 딱 보면 르네상스 부분에 문학작품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지만 그 단테 신공을 냈어. 예. 신공을 냈는데 요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단체 신곡 자체는. 근데 그 내용 자체를 물어봤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항파하고 이제 항제파 간에 내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교황이 그런 정치 교황에 반대하는 당파에 속했기 때문에 교황 필렌체에서 추방됐다. 교황에 이제 반대하는 당파는 항제파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이제 황제들은 이탈리아 국내 문제에 간섭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교황을 지지하는 교황파와 황제를 지지하는 황제파가 이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계파가 속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이분 낸 거 보면 그 중요하지도 않은 그 자기의 어떤 그 오타쿠적인 어떤 관점에 의해서 시험 문제 난 것 같아. 그 예전에 제가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 뇌과학자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제 그 정신 이상자들 아니면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야스퍼거 증후군인가? 야스퍼거 증후군인가? 하여튼 그런 그 증후군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증후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그 정상적인 지능이고 심지어는 지능이 더 높은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한 곳에 꽂혀가지고만 얘기한다는 거야. 어. 그래서 남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봐. 그래서 물론 이제 교수들도 자기 전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그 문제를 낼 때는 뭔가 그 문제 푸는 사람하고 좀 소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유할 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맨날 자신이 관심 있는 그런 거나 이제 집중을 내는 분들이 있어, 보면. 그래서 이거 교수님들 보면 야스퍼거 증후군에 많이 걸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저만의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들으면 그 증후군에 걸린 그 교수님들이 더 비중이 높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인고생들이 좀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내는 거야, 그냥. 단테 신곡에서 주제를 냈다. 그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교양이. 그 다음에 그 또 누가 그 인도했는지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게 문학성 시험인지 그러니까 문학을 관련된 그 시험도 아니잖아요. 국어 시험도 아니고 베르기우스 그게 뭐 중요한가?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내면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되면 여러분들 이제 뭐 좀 풀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베아트리체. 음. 이런 사람들 내거나 아니면 이제 예전 신학대전 이런 것들 내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뭐고 이제 이야기 쭉 해놓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야지 무슨 교황이 어떻고 베르기우스가 어떻고 남들 관심 없는 소통도 안 되는 그 야스퍼그 증후군에 걸리는 그런 식의 문제를 내면 문제가 있죠. 나 자기도 만약에 수험생 입장에서 이딴 식으로 문제를 내면 풀 수 있겠어요? 자기 관심 외에 그 바깥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된다 그거야. 그래서 좀 반성하셔야 돼. 이런 교수님들은.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은 그래도 좀 소통이 되는 문제가 됐어요. 이 교수님은 보니까. 요거는 이제 한국사 일제강점기 문제와 그다음에 역교동 관련된 문제 있죠. 역교동에 보면 이제 조선교육령 있잖아요. 요거 관련돼서 이제 시험 문제 냈고 웬만한 인고생들이 좀 공부를 하면 풀 수 있는 부분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지문이 크니까 많으니까 이제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요거 이제 볼게요. 일단 그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예문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밀주유진 기획을 목적으로 1941년에 개정된 교육 관련 법령을 쓰시오. 여기 보면 이제 한국 시민의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여기 개정한 교육법이 뭐냐? 1941년이라고 조건이 지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요 한국 시민의 양성을 위해서 개정한 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슨 법? 국민학교령이죠. 그리고 이제 뭐 책마다 국민학교 개정 이렇게 이제 있고 있는데 자 요거 요때가 이제 처음 3차 교육과정이잖아요. 3차 교육과정.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시민을 양성한다라는 의미에서 국민학교죠. 예전에는 심상소학교, 뭐 소학교라고 했는데 이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국민학교가 이제 개방 후에도 계속 사용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국민학교 세대예요. 그래서 사당 국민학교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이제 1997년인가? 이 국민학교 의미가 좀 약간 잘못됐다. 이게 막 그 한국 시민 양성한다니까 이게 맞지 않자. 이게 일본 일제 잠재다 해가지고 여기 초등학교가 바뀌었잖아요. 초등학교. 음. 그래서 있는데 이거 근데 한글 워드 칠 때 되게 불편해. 왜냐면 국민학교를 치면 초등학교도 이렇게 바꿔서 나와. 그래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국민학교를 국민을 뜨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조심하게 옆에 갖다 붙이고 그래야지 되지. 또 커서를 돌리면 또 초등학교 나와.
아, 이거 왜 이렇게 바꾸는지 몰라. 물론 의도는 알겠는데 너무 불편해. 네, 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가로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독북령 국사 교재를 쓰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강조 관련된 나오잖아요. 강조가 이제 싸우다가 권한 송주한테 이제 잡혀갔죠. 그래서 나는 고려 사람이고 너지 너의 신하가 되겠냐? 그 강조 그 권한 소족이 자기 신하가 될 것을 강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결국에는 처형당했죠.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이게 무슨 책이 실려 있냐 거죠. 근데 이게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독복령 국사 교재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1972년 이런 거죠. 자 여기 볼 때 이제 3차 교육과정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3차 교육과정.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갈 거는 무슨 책이냐 교과서가 이건 시정과 극복이죠. 이게 상당히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게 유신 정권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서 만든 건데 왜 시정과 극복이냐? 그 당시 이제 유신 정권을 이제 세울 때 유신 정권을 만들 때 대내적 위기상을 되게 강조하거든. 그래서 이런 이제 시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신헌법 이런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뭔가 합리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교육 필요했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극복하는 것을 따로 모아가지고 교과서 이때 국정교과서죠. 국정교과서 외에 별도로 이제 뭐냐, 시험과 극복이라는 독복용. 그러니까 그 학생 혼자서 이제 읽을 그 뭐냐면 읽고 참조하는 그런 그 교과서를 반영했어요. 오늘날 역사과 부도나 뭐 지휘과 부도처럼. 예.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독보적 국사 교과서를 했는데 이건 뭐 시험도 안 나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받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나중에 이제 3차 교육과정 말기 때 다시 한번 개정하죠. 그때 중고등학교 독보적 국사 교과서를 그냥 뭐냐면 국정교과서에 편입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책이 되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4차 교육과정 때 이때 상하군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배웠는데 이게 4차, 5차 때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국사상, 국사하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거든요. 상권학원. 예. 근데 이렇게 단위 또 6차 때는 단일 권으로 이제 바뀌다가 나중에 이제 그 7차 거쳐가지고 개정 때 걸쳐서 뭐냐면 이따가 요번에 교과서 나온 거 보니까 또 예전 방식대로 돌아서 한국사 1, 한국사 2를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책을 두 권으로 분권했는지 이해가 안 돼. 그냥 같이 붙여서 이제 하는 거지. 내용도 뭐 그렇게 증가한 것도 아닌데. 어.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데, 자, 하여튼 여기 요 내용이 뭐냐면 시험과 극복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으로 나왔어요. 3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 나올 때 기출 예문 나왔던 거요. 요 시험과 극복 관련된 내용.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에도 몇 번째 또 출제하고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문제는 이 시야에 담긴 10월 폭동, 4.3 사건의 강조 학생, 그 다음에 6월 항쟁 다 똑같이 민중항쟁으로 기술한 것은 객관적이 않고 사실에 부합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에도 의문을 이제 뭐냐 제기하는 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이렇게 했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뭐 10월 폭동은 대구와 관련된 거고 4.3 사건 제주도, 강주항쟁, 강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똑같이 이제 뭐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요기하고 동일할 수 있냐. 그런 내용이죠. 잘못하면 이것들은 이제 뭐냐면 남로당들이 줄을 익혔잖아요. 어느 식으로 든 좌빨들이 익힌 사건이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똑같이 민중항쟁을 기술한 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항쟁이 하나 항쟁은 여기까지고 이건 항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94년도에 나온 이제 신문 사설인데 어떤 분이 저 이제 올려주신 거 보니까 이게 동아일보더라고요. 근거를 보니까. 예, 조중동.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디귿이 미친 명칭은 뭐겠어요, 이거? 여기는. 이게 이제 이 시안은 뭐겠어요, 이 시안. 이 시안은, 뭐냐면, 국사교육 내용 정개안이에요. 예, 국사교육 내용 정개안. 그래서 이제 국사교육 내용 전개하는 그 당시 이제 80년대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명칭들, 그 다음에 이제 지배층 위주의 어떤 그런 것들 문제점 등등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용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통일성이 필요하다 갖고 그 만든 거죠. 그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이 국사교육 내용 전개안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기출문제.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09년 기출문제 나왔을 거냐. 근데 요걸 풀려면 파란 책 같은 걸 봐야 돼요. 그래서 파란 책 보시면, 교수 요목기부터 해서 오지나 7자교까지 쭉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제가 표도 또 정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 문제를 이제 22년 개정교육과정 외에도 예전 교육과정이 좀 나와요. 예전 교육과정.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암기해 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요거 하나 그냥 지나갔네요. 요거부터 풀게요. 요거는 하고 그 중간에 지나간 것들 세 번째 발문. 자료 나의 내용을 참고해서 가로 안에 니은의 이후에 국사교에서 내용에 미친 영향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보면 이제 그 교과서 개정으로 시험과 극복이 없어지고 1978년에요. 왜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용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안 보다 보니까 뭘 따로 이제 독북용 교과서 이제 놔두는 게 아니라 1978년 이후부터는 교과서에 통합돼요. 예. 그래서 교과서 분량이 두 배나 늘어나. 두 배나. 예. 그래갖고 이제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오타가 있네. 치다 보면. 제가 정리표를 같이 올리긴 했는데 오타가 있어. 오타 수정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1978년 교과서 개정으로 개정이죠. 3차 교육과정이 한때 또 한 번 개정됐죠. 시험과 극복이 없어짐에 따라 그 내용이 교과서에 쓰여 교과서 분량이 늘어났다. 예. 자, 여기 교과서 분량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다 보니까 좀 오타가 많아. 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이 이제 뭐 변명 같지만 손이 이게 좀 크거든요. 그 밑에 손 안에 이제 뭐냐 약간 살도 쪘고 해가지고 약간 이 치기 오타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기계식 그 뭐냐면 키보드를 샀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오타율을 되게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촉감도 키감도 좋고 해가지고 근데 손이 크신 분들은 어 기계식 그 키보드 써서 쓰시면 오타를 많이 줄일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조선 시대 때, 그러니까 고려 말기부터 해갖고 조선 때, 그러니까 조선 건국 때까지, 이게 정치사죠? 고려 말기 정치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 쭉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기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록이 아니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명해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명나라 때 해전이니까 아마 이게 청나라 때 기록인 것 같긴 한데 여기 명해전 자체가 이제 그 뭐냐면 청나라 때 기록이 아니라 명 때 기록을 한 거야. 이 명해전은 청나라 때 그 보통 어떤 왕조가 망한 다음에 뒤에 왕조가 이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명나라 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요거는요 명해전은 해전 같은 경우에는 제도사 관련된 내용. 제도사, 해독, 해전 이런 말들이 나오면 제도사 관련된 내용이야. 제도사. 그래서 보통 이제 명사 그런 거 있죠. 그래서 25사 중에 명사, 청사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명청 이렇게 부르면 이제 왕조 망한 다음 뒤에 왕조들이 기록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요건 명나라 때 기록된 명해전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명예제도사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왜 명예제도사에 한국 관련된 조선 관련된 내용이 나오냐 이성계 관련된 내용이 나오냐 아마 이제 제도사 관련 내용 중에 우리나라 교류했던 내용들 적을 때 우리나라 정치 사항들을 몇 개 적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네, 문제가. 왜 문제가 그 생겼냐 하면 요게 이제 기억에 이제 뭐냐면 이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민. 그래서 이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우왕 때 건신 있잖아요. 예. 북중도 농당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이민이 이제 후에 이제 채용하고 이성계 협력하에 죽이거든. 이 사람이 없어지죠. 그래서 제거당하잖아.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명해전에서 이성계가 누구의 아들로 돼 있냐면 이민의 아들로 돼 있는 거야. 이민의 아들로. 어, 오주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이제 뭐냐면 종계법무라고 해요. 종계법무. 종계법무. 그래서 이제 이걸 조선에서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 고쳐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고쳐줘. 어. 그래서 계속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 나 어떻게, 이임의 아들이냐, 이성계가 이자춘의 아들이지.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이제 고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고친 거야, 나중에. 예,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도 고쳤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명예전은 초판 명예전이 아니라 그 예전에 어, 그 초판 명예전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건 뒤에 고친 내용을 이제 적어놓은 거야. 왜 고쳤는지 대해서 쭉 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명예전 초판에 있었던 것을 새롭게 이제 고쳐가지고 이제 이민이 이성계가 이민의 아들이라는 걸 이제 고치고 이제 이자춘의 아들이라고 고쳐놓고 그 내용을 적어놓은 거야. 그 고친 내용들을. 그래서 이거는 개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것도 너무 길죠? 예. 그래갖고 여기 이제 요거는 내용을 이제 각자 보시고 여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기획에 해당하는 이름과 밑줄치 니은의 통해 마무리됐던 역사 사건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있군요. 자, 기획에 들어갈 인물은 누구냐? 이 사람은 이임이에요. 이임이. 그러니까 이임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죠. 영락원력 그 국왕이 자신의 세계가 이임의 후손이 아니라고 상조하여 조언에 기조된 시역의 이를 번호하여 밝히니 그래서 조소에 내려 개정을 허락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상이라는 것은 이제 국왕이 그 당시 이제 아마 이제 이게 태종 때 같은데 영락제니까 이때 이제 이임이 후손이 아니라고 상조했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해갖고 곤쳐달라 해가지고 그걸 허락했다라는 내용을 적어놓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죠. 자, 요건 그 내용들. 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정덕 간장 연간에 또 여러 차례 요청했고, 다시 직선에 장려했다. 그래서 만력 3년에 사신이 다시 이전에 요청을 받자 사간에 조서를 내려서 편집하게 됐으니 지금 아래 같이 기록한다.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영납제 때 그 당시 이제 이게 명해전에 있는 내용이 잘못됐으니까 제가 이임의 아들로 돼 있잖아요. 이성계가 그 곤쳐달라고 했는데 영납제가 좋아 개정해라 했는데 이게 개정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조선에 사신 보내고 요청했는데 뭐냐면 뭐 개정하라고 지시 내는데 개정이 안 되니까 망력제 가서야 뭐냐면 다시 요청하니까 그거에서 이제 뭐냐면 개정이 됐다는 거야. 이게 선조 때죠. 그래서 명나라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일부러 뭐냐면 개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일종의 외교적 카드를 사용하려고. 그래서 이제 개정하라고 황제가 명령해도 실질적으로는 실무진에서는 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만력제 가서야 개정을 했다. 여기 있는 거죠. 그걸 기록한다는 거야. 여기 안에다가 그래서 요거는 수정판 관련된 내용이야. 여기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뭐냐면 종계 법무 사건이야. 예. 그래서 니을 통해서 마무리된 역사의 사건의 명칭을 종계 법무다.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 잡는다는 거야. 바로 잡는 거야. 법무는 바로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왕통을 바로잡는다. 이런 의미에서 종계법문인데 이 종계법문은 시민왕국사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통에도 나와요. 관련된 내. 그래서 그 조선 전기 때 대외관계 있잖아요. 요거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한국사 1이나 한국사 2에 보면 대외관계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강조되더라고요. 대외관계가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 미친 영향,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 부분, 대외관계사 부분을 좀 꼼꼼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또 보면요. 자, 여기 보면 공민왕의 패신 홍릉등의 치르자. 그 당시 아, 이민이 그 당시 조종에 장악하고 홍영동을 주사하고 우를 옹립했다. 이민이 우를 옹립했잖아. 이게 있고 우가 왕이 있는지 16년에 장수일본의 요동을 침범하자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밑줄진 그 직접적 원인을 쓰는 거잖아. 자 이걸 보통 요동정벌이라고 하죠. 요동정벌. 자 요건 뭐냐면 명나라가
그 당시 이제 천령 이북당, 그러니까 예전에 쌍성총괄부당 있죠? 요게 이제 천령위를 설치하겠다 뭐냐면 홍보를 했어. 어. 그래서 있는데 명나라는 원을 이제 대신해서 또 등장하는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부터 원을 계승했기 때문에 원나라 영토는 다 명나라 영토다. 이런 논리를 된 거야. 그래서 상성총괄과 원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서 천령인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에서 네 분이 나왔죠. 위견 대집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성계하고 그 뭐냐 최영이 싸웠잖아. 그리고 최영은 이제 우왕하고 이제 한편 붙고 그래서 이성계는 안 된다. 사화 불가소론을 내세워서 안 된다. 그래서 합그 요동을 반대했고 최영 같은 경우에는 요거 철령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니까 이참에 그냥 철령을 넘어서 요동을 치자. 지금 요동은 이제 명나라 영토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실존 무주공사니까 치자는 거야. 근데 이성계는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이성계는 외교적으로 이제 풀려고 했던 거고 최영은 무력을 동원해서 풀려고 했는데 자 결국에는 이 철령이는 명나라의 어떤 이제 자진 뭐냐 취소도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제 이거 됐대서 이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스스로 취소했거든요. 설령은 후지부지 됐는데 하여튼 이 논쟁에서 이제 요동정벌이 나타나고 이성계와 채용이 대입되고 채용이 이제 가서 갔다가 이제 우왕하고 이제 채용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우왕이 이제 채용이 이제 우왕이 채용한테 직접 나가자고 평양에서 기다려서 놀자 해갖고 평양에 있고 이성계와 조민수가 있다가 조민수가 이성계가 조민수를 이제 설득시켜 위화도 회군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천령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니을의 명분을 이제 서술할까 이렇게 있거든요. 자, 창을 몰아내고 왕실 손인 정창군 요를 옹립했다 이렇게 있는데 요때 내걸었던 것은 폐가입진이죠. 폐가입진. 자, 폐가입진이다. 그래서 폐가입진은 뭐냐면 가짜 왕을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라는 거죠. 자, 우와 창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로 기록돼 있어요? 고조사에는 신돈의 자손으로 기록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시호가 아니라 신우, 신창이라고 이름이에요. 그리고 뭐냐 세가가 아니라 열전에 들어가 있죠. 네. 왜 신돈의 아들이냐? 그 당시 공민왕이 그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신돈이 그 예첩이 하나 있었거든요. 신돈은 예첩이고 이제 신돈의 자식을 가지고 배고 있었는데 신돈이 그 예첩을 공민왕한테 갖다 바친 거야. 그래서 공민하고 하룻밤 잤어 예첩이. 그래서 나중에 애가 나오니까 이게 내 자식이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공민왕이 그 얘를 다른 집에 맡겼다고 하거든요. 예, 여름집에 맡기고 나중에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내 아들이라고 이제 신하들에게 이제 공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고조서에 의하면 이거는 그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야? 신돈의 자손이다. 해갖고 기록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돈의 자식이었던 웅왕과 창왕을 피하고 진짜 왕실을 세워가지고 뭐냐 그렇게 그 왕이 올리자 해서 세운 사람이 공양왕이고요. 이때 내걸었던 게 폐가입진의 논리야. 폐가입진의 논리. 그래서 폐가입진의 논리에 따라서 고조사도 우와 창을 그대로 이름을 줬고 그 다음에 세가가 아니라 열전에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폐가입진을 거쳐서 했는데 자. 폐가 입진 내용은 이제 제가 예전 한국사 할 때 좀 설명했거든요. 이거 다시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냥 교과서나 뭐 기본서 내용 뭐 특히 기본서 같은 내용들 잘 읽어보시면 풀 수 있는 부분이야. 이게 풀 수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자, 7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주제학습, 총괄, 그런 것들, 개념학습.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 아니야. 다 기출에 나왔던 거야. 기출에.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보통 이제 역교능 같은 경우에는 추론형 문제가 나오면 포기하고, 틀리라고 낸 문제는 포기하고, 그 다음에 주제에 관련된 내용들, 그 기출 주제하는 건 맞추시는 게 낫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보면요. 다음은 역사교사 수업 협의회 회의록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냉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에서는 좀 관련된 내용을 이게 먼저 관문과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자 가로 안에 기읍과 니은에 해당하는 요원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박교사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 개념학습이 나와. 개념학습 나오면 항상 나오는 그 레파토리가 뭐냐면 내포적 정의, 외연적 정의 이런 것들이 나와. 예, 이런 속성, 뭐 사대 이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념학습에서는 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의 내적 측면, 즉 그 속성을 중심으로 한 뭐다? 내포적 정의를 활용해야 된다. 쉽죠? 이건 금방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냉전 혹은 냉전 체제에 대한 수업을 개념학습 전개할 수도 있고, 요게 하나의 주제학습이라고 할 수 있죠. 주제학습. 네. 그래서 주제학습으로 뭐냐면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주제학습을 적용한다면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적 사건, 상황, 인물, 형상들을 서로 연결해 탐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해 탐구한다는 게 또 주제학습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녹색 차이과 하나씩 그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시대 순에 따라 내용 조직이 어려운 분야에 활용될 수 있고 또 학문적 위기를 토대로 계통적 방법으로 학문의 내용 묶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뭐냐면 주제학습에 나와요. 그리고 주제학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뭐냐 주제를 설정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교과서 단원명을 주제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단서가 될 수 있겠죠. 주제학습 관련된 내용에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발문을 좀 볼게요. 자, 가로안에 디귿에 해당한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디귿은 쭉 보는데 요건 쉽죠. 벌써 월시라는 사람이 나왔잖아. 월시. 그 월시가 제안한 개념을 수업에 적용하시는 적용하시려고 하는군요. 여기에서 총괄이죠. 총괄을 이제 총괄이라고 볼 수 있고 총괄 개념이라고 또 볼 수가 있죠. 근데 총괄의 정의가 그 뒤에 있어요. 총괄을 활용하려면 특정 사건을 일정한 이념이나 동향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사건의 상호관계 전체를 일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냉정을 가질 때 적절한 방법을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사건들을 어떻게 이제 개념에 묶어가지고 상호 관련성을 파악해서 했다. 요 내용들 이게 총괄의 정의잖아요. 예. 그래서 있고 총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 총괄 나오면 좀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총괄을. 근데 그냥 명칭만 물어보는 식으로 아마 이거는 그냥 맞춰라 하는 식으로 낸 것 같아. 이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총괄의 장점이 나오는데 총괄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죠. 총괄의 장점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역사적 사건을 종합 분류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니은 디귿의 장점은 밑줄친 니은을 참조해서 쓰시오. 이미 이제 썼는데 뭘 썼는지 모르겠는데 요걸 이제 요구하는 거는 역사 사건을 종합 분류하고 자료 정리해서 구조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구조화란 말 요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어, 서술한 것을 구조화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구조화 요것도 이제 있죠. 요 내용도 그 뭐냐면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주는 문제다. 예, 주제 중심으로 그 기출 주제는 그냥 주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교동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추론형 문제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나온 데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국룰이야. 예, 역교동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최근에 뭐 역교동에서 새로운 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척도도 이제 예전에 좀 나왔다가 요번에 한 2년 동안 안 나오고 근데 이제 남색책 녹색책 같은 게 계속 나오니까 신간에 너무 시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저도 한때는 이제 그 척도음이 그 나올 때 7점이 나오니까 좀 시들리긴 했는데 이게 안 나오잖아. 그때 아마 카페에서 욕을 더럽게 얻어먹은 것 같아서 안 나온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남색책, 녹색책, 파란책 기본에 충실하면 될 것 같아. 기본. 뭐 새로운 신간 나왔다고 이걸 봐야 되냐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 거기에다 이제 뭐 평가책이나 좀 보고 그 갈색책 요즘에 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딱 떨어지는 부분 나오고 근데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을 보면 다음 자료 읽고 이제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쭉 있는 이 대동단결 선언이 있어요. 예. 대동단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걸 물어본 것 같아. 1910년대에
국내 이제 독립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복벽주의. 그 당시 이근데 복벽주의라는 것은 벅은 임금 벽자죠. 예전 임금으로 돌아가자. 고종이 그 당시 살아있을 때니까 그랬던 거고. 두 번째가 공화주의. 음, 이제 왕 없이 하자. 새로운 이제 독립국가는 공화주의로 하자. 이것이 대립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고종이 죽잖아. 되면서 공화주의로 이제 대세가 굳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요 대동단결 선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내용이 공화주의야. 공화주의. 예. 그래갖고 이제 원래 그 신한청년단이니까 그 당에서 이제 만든 건데, 제가 하여튼 이게 원래 복벽주의 단체였다 공화주의 단체로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3.1운동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선언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동단계선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보시면 되고, 복벽주의, 공화주의 대입 관련된 내용들. 그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10년도인가? 그때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가정보유 강화하자.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기니까 그냥 요거는 이제 여기 하면서 이제 볼게요. 예, 발문을 먼저 읽으면서 관련된 예문 내용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밑줄친 기획의 내용을 쓸 거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융의항제. 융의항제가 누구예요? 순종이죠. 순종이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 이게 한일 병탄일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했다 이렇게인데 그럼 요 삼보가 뭐냐? 자 보통 국가에 이제 뭐냐 3대 요소가 있어요. 3대 요소 토지 그다음에 인민 그다음에 정치라고는 이게 정치보다는 주권이라고 볼 수 있죠. 주권. 예. 그래서 하여튼 토지, 인민, 주권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어떤 책에는 뭐 정치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주권인데 자 토지, 인민은 이미 토지는 없어졌잖아. 근데 이 주권은 이제 인민은 없어지니까 토지는 없어졌잖아. 국가가 없어지니까. 근데 주권이라는 것은 계속 살아있다. 나라가 멸망해도 주권은 불면한다는 거야. 주권 불면론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때 예전에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융의왕제가 갖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때 주권은 누가 계속했다? 이제 융의왕제가 자기 포기했고 일본을 넘겼잖아. 우리나라. 그렇지만 주권은 계속 살아갔기 때문에 이 주권은 누가? 국민이 계승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앞으로의 이제 독립국가는 왕조 국가가 아니라 봉화주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삼보라는 것은 토지, 인민, 그 다음에 뭐 주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토지, 인민, 주권. 뭐 책에 따라서 뭐 정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주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밑줄친 디귿의 주도자이며 한국 통사의 저자로서 가로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인물 서술하시오. 요건 너무 친절하다 문제가 너무 친절해. 굳이 이렇게 친절할 필요 없는데 한국 통사면 당연히 박은식이잖아. 어, 너무 그냥 갖다 대주는 문제야, 이거는. 그래서 여기 박은식, 이게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예, 여기는 뭐 볼 필요 없는 거고, 이걸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좀 약간 그래, 내 생각에는. 친절할 수밖에 없겠다. 여기 보니까 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하면. 하여튼 다른 걸로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예문을 제 생각에는 요거 하나 만들어 놓고 박은식 관련된 예문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너무 길잖아. 쓸데없는 것들 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기획을 이제 뭐냐면 이렇게 추론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지 근데 이거 뭐 쓸데없는 내용까지 다 지문에 적어놓고 그런데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문제가 가나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세 개의 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니 두 개나. 근데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개 단문으로 구성된 예문들이 좀 많아요. 4점짜리 문제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한문 문제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뭐 문제 만들기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도 느낌이 들어. 자, 그냥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서 주장하는 정치 이념을 쓰시오. 그래서 이 디귿을 이제 보면 대동단결 선언이잖아요. 대동단결 선언. 자,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야? 정치 이념. 자, 요거는 공화주의죠. 공화주의.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주권이 이제 국민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왕권이 폐지됐잖아요. 왕에서 국민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나서 여러 사람이 국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통치하는 공화주의죠. 공화주의. 예. 그래서 공화주의 정치 이념을 쓰였잖아. 예. 근데 어떤 분은
공화제 아니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논쟁을 하신 분도 있는데 공화제라면 정치 제도라고 쓰지 왜 이념을 갖다 쓰겠어요. 예. 이거는 이제 문해력 차이인 것 같아. 아니면 자기가 이제 공화제라고 이렇게 썼는데 뭐 그때 막 그때 정신을 썼는데 막상 이제 보니까 공화주의인 것 같은데 또 그건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공화제라고 이렇게 주장해서 이렇게 하건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뭔가 정치적으로 풀려고 같아. 여기에서 뭐 임명 게시판에서 싸우고 무슨 논문이 어쩌고 뭐 학원 강사 얘기가 어쩌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어 그 정치적으로 풀면 어떻게 해 그걸 사실 근거 가지고 팩트 가지고 얘기해야지. 자, 하여튼 이거는 공화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미추홀진 디귿에서 이제 제안한 단체 조직법을 쓰시오. 자, 요게 대동단계선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이제 단체들을 하나를 묶자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나오던 가정부, 임시정부 같은 것들 만들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러 단체들 모여서 하나의 최고기관을 만들자. 그리고 뭐 그 한 곳에 본부를 두고 그 통합을 해서 지역별 지부도 운영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잠깐만 이게 오답인 것 같은데 이게 오답인 것 오답이 아니라 이게 주권인 거예요. 주권. 정치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는 한 곳을 통합하여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쉽게 이제 예전에 어떤 그 기출 문제 분석과 다독을 통해서 다 풀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9번은 이제 그 중국사 관련된 거죠. 남북조 역사 관련된 내용이요. 그래서 여기 여기 남사인가? 남사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제사고 그다음에 제사네요. 제사. 아, 그래서 제사는 이제 뭐냐면 송제 양진 할 때 요 제를 의미해요. 남주의 제. 그래서 이제 양무제가 세운 나라죠.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요거와 관련돼 갖고 이제 그 당시 뭐 동이, 서희, 북주는 그랬잖아요. 북제, 북주 이런 시기였죠. 자, 그럼 요것도 지문이 크게 많기 때문에 요걸 이제 지문을 이제 읽어보면서 이게 발문하면서 지문을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기읍과 니은에 해당하는 인명을 쓰시오. 요즘에는 뭐 지명, 인명, 서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읍 보면 자, 기읍이 위독해지자 세자 고징이 조소를 꾸며서 니은을 송환했다. 자, 여기 고징이 이제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건 누굴까요? 고환이죠. 고환. 자, 고환이 위독하니까 고징이 조소를 꾸며서 일단 니은 후경이죠. 후경. 자, 그래서 이제 후경이 조소가 거짓됨을 알고 하를 입을까 두려워 정화를 시켜 양무제에게 투항을 청했다. 그래서 양무제는 분신을 소집하여 이에 답대 논의를 했고 상소부명 사고 등이 모두 그의 이제 문의들을 받아들여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으니 양무제는 그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풀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와 나와 다를 가지고 이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뭐 동이라든지 여기 또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그 유명한 후경의 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앞부분을 유추할 수 있도록 이제 나온 거야. 유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요거와 요 인물이 이제 하죠. 그래서 그 당시 후경이 열사의 주를 들어서 투항을 했는데 요게 이제 그 그를 대장으로 삼아서 하나만을 봉했고 누가 그 당시 양무제가였죠. 양무제가 후경이 투항해 오니까 반대도 불구하고 이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사주자사 양하인이 한 건 그를 맞이하도록 했는데 양하인의 군대가 도달하기 전에 동의가 군대를 보냈고 다급해진 후궁이 자신의 땅을 나눠주겠다는 서희의 구원을 요청했고 이에 포위해서 풀려날 수 있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동의가 왜 이를 쫓았겠어요? 당연히 얘 입장 올 때는 동의 입장 올 때는 이게 배신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또 영토까지 들고 와서 이제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요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왕조 명칭은 이제 동의가 나중에 국제가 되죠. 국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일에 있는 항제가 북제가 되고, 그래서 서희는 우문태가 됐죠. 그 서희는 이게 북주죠. 예전에 동의하고 서희 위치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동의하고 서희. 그래서 이제 동의는 이쪽 장안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 동쪽에 있는 걸 동이고 이쪽이 서이죠. 그리고 동이가 북제가 되고 여기가 북주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보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동이 북제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기와 나하고 발을 이제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징도 단서가 되겠죠. 이렇게 보안하고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안 고징, 동의.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디귿의 이혼 왕조는 아까 지만처럼 국제, 그 다음에 니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건이 시대 변화에 끼친 역사적 의의를 쓰시오. 후경의 난이거든요. 후경의 난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 후경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 당시 건강은 이제 오늘 난경이에요. 난경을 점령하고 그때 이제 뭐냐면 양구제를 가뒀죠. 그래서 거기에 굶어 죽이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후경의 난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배신해요. 인간 성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예. 그래갖고 이제 한데 자, 후경의 난에 의의를 쓰시오라는 거 있어요. 후경의 난. 요거 동계에 나와 있어요. 동계. 문벌귀족 체제를 붕괴시켰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문벌귀족 체제를 붕괴시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10번 내용을 보면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요건 이제 명사 쭉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예전에 이제 나왔던 일주편법하고 지정언제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가하고 나는 명나라 같은 관련된 내용이고,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다는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명나라, 청나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인데, 그러면 조세 제도를 물어보는 건데요. 이것도 지문이 크기 때문에 지문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방식으로 할게요. 윗줄진 기역의 인명을 쓰고 그가 가로 안에 니은의 제도가 실시되기 전 윗줄 디을 위해서 시행된 작업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때 항제가 그를 더욱 중시 여겨 종전 그를 원보 장소 사선생이라고 불렸으며 스승의 일을 다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입대가 쭉 나왔는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걸 여기에서는 단서를 찾을 수 없어요. 예. 어디에 찾으면 여기 세금제도에서 찾을 수 있어. 예. 그래서 그 당시 성인 남자가 토지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분등하게 한 성의 유무였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뭐야? 이거는 일주편법이죠. 그래서 일주편법의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지세와 인세를 정세죠. 정세를 예, 걷는 거죠. 여러 가지 복잡한 세금을. 그래서 요 관련된 일조폰법 내용이니까 그 당시 이제 요구에서 뭐냐면 가도안에 그가 가도안 이제도 실시되기 전 그러니까 요게 그는 요 제도를 볼 때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장거정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장거정을. 그래서 나의 예물 통해서 여기가 장거정이라는 걸 뭐냐면 추론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장거정이 이제 그 있을 때 항제는 누구예요? 그 무능한 만력제죠. 만력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의 예물을 통해서 가의 인물을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족편법을 하기 전에 어떤 작업을 했냐? 이것도 이제 뭐냐면 동계에 나왔죠. 전국적인 토지 측량을 실시했다. 당연하죠, 이거는. 어, 토지 측량, 양전 사업을 해야지 우리 세금을 거둘 거예요, 지세를. 당연한 소리예요. 그래서 요와 비슷한 부분이 이제 예전에 뭐가 나왔냐면 가전법 있죠. 가전법을 실시하기 전에 했던 작업들이 뭐냐? 토지 측량이죠. 양전 사업. 그러니까 어떤 이제 지세제도를 만들려면 조세제도를 만들면 토지 측량부터 해야 돼. 그래야지 그걸 근거로 주인을 파악해갖고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저도 예전에 문제 냈어요.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제가 모의고사 냈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부는 이제 아시아사에서 이제 냈어요. 요 부분을.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니은을 쓰고, 니은이 이제 어디에요? 예, 찾아보면, 디귿 니은.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청나라때요. 자, 강의 말년에 스찬, 강동 등 성에서 먼저 시행했다. 토지의 성인 남성들의 목을 얹혀서 니은으로 납부하게 되니 여기 보면 여기는 은으로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정과 민간에 편리하다 하였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옹종 초기에 이러 이제도 경기 지역에 연이어 실시했고 경기 지역은 이제 북경 부근을 얘기한 거예요. 다음에 여성의 이제도를 시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이제 옹종제 때 뭘 실시했다고 보고 있죠? 지정은제를 실시했다고 보잖아요. 근데 이 운정제 지정은제 이전에 이미 강의 시기 때 그 조칙을 내려갔고 일정한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곧바로 이제 뭐냐면 정세를 내지 못하도록 했죠. 정세를 내지 않도록 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강의 말년에 뭐냐면 그 지정은제를 실시한 건데 문제는 이 지정은제 전국적으로 실시한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세를 내지 못하게 하고 정세가 이제 없어진 그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그 당시 이제 나머지 정세들은 토지에 이렇게 부과하도록 했다는 그 제도가 그 지정원제인데 강의 말년에 특정한 지역에서 이제 시범 실시한 다음에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건 옹종제였대요. 그래서 지정원제 우리가 옹종제도 알고 있지만 이 기반을 만들었던 건 강의제고 그리고 일부 실시는 강의제 때 했다는 걸 여기에서 이제 사료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전국적인 어떤 실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옹종제를 바탕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정원제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기출문제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지정은제는 그 당시 이제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가지고 지세를 단일 세금 만들고 이걸 은으로 납부하는 얘기죠. 여기 들은 게 은이죠. 그리고 간호 안에서 니은 제도가 밑줄침 미은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징세 방식의 차이점을 쓰시오. 자, 그래서 정세와 지세를 양보했던 세금 항목이 뭘로? 그 당시 이제 지세로 제세의 세금 어, 그 정세와 지세를 양보했던 세금 항목이 지세 항목만 제시되어 이게 단일화되었다는데 잠깐만요. 아이고 여기 좀 잘못된 것 같네. 아, 정세와 지세를 양분되었던 세금 항목이 어, 지세 세금 항목만 제시되면서 지세가 빠졌어. 지세의 세금 항목으로만 지세 지세의 항목만이 제시되 지세 세금 항목만 제시함으로써 다이다졌다. 예. 이게 다 오타네. 지세 세금 항목만 제시함으로써 예. 예, 제가 나중에 수정할게요. 그래서 정사 지세를 양분했던 세금 항목이 지세 항목만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위되었다. 예. 5기인데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예. 스타가 5기가 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이 11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국제연맹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뭐 원료 선언해서 뭐 그 당시 이제 그 고집주의 외교 정책 있죠, 미국에. 그거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약간 시사 지금 이제 뭐냐면 현실하고 좀 맞는 것 같아. 이게 그 현실 있죠. 이게 시사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 트럼프가 요즘에 이제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하고 있잖아요. 뭐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그 다음에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60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증번호 두 개를 이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하나, 두 번째 시간은 두 개, 아니, 한 개를 알려줄게요. 각각 두 개죠. 그러니까 A형 강의 때 한 개, B형 강의 때 한 개, 각각 두 개를 알려드릴 텐데 그걸 이제 비밀 댓글 이제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 당시 서포트 회원들은 이제 출석 점수 인정받는 거고 그 다음에 또그 15년 개정 교과서 그 다음에 어, 그 당시 이제 또 22년 개정 교과서 있죠? 세계사 동아시아 역사기획 그 원하신 분은 그 뒤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 링크 다운받을 수 있는 그 다운받을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비밀 댓글로 이제 노출 안 되게 인증번호를 두 개 적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 말했죠. 인증번호를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이것도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발문 보고 지문을 찾는 방식으로 할게요. 자, 가는 윌슨의 14기조 원칙 연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는 상원의원 해리 조지의 위원 연설인데 그 당시 이제 그 윌슨이 제청한 국제연맹 가입을 반대했던 그 내용이야.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사회는 아시아사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보시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회는 아시아사는 아니라 사회는 서양사 있죠. 예, 서양사. 그래서 사회 있는 서양사 뭐 5권에 있는 내용이야. 요즘에 이제 그 사회 있는 서양사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좀 계속 내는 것 같아. 음.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반의 기역에 해당한 지역을 쓰고 이 지역이 포유센의 영토에 편입된 계기가 된 사건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미 이제 발문에서 단서가 주어졌죠. 예. 그래서 보통 단서는 예문에서 주어진데 요 문제는 박의식 같이 단서가 예문이 아니라 발문에서 주어진 거야. 예.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어느 지역이겠어요? 딱 알자스 로렌 지역이라는 걸 딱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알자스 로렌 지역이 언제 보불 전쟁 때 뭐냐면 그 당시 그 포유생에게 편입됐죠. 예, 원래 프랑스 영토였는데 보불 전쟁 때 편입됐어요. 근데 원래 프랑스 영토도 아니죠.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 포유생 영토였다가 다시 이제 프랑스 넘어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또 포유생 넘어갔다가 2차 세계대 때 또 뭐냐면 아니, 자, 1차 세계 때 프랑스 넘어갔다가 2차 세계 도중에 또 프랑스에 넘어갔다. 지금 프랑스 영토죠.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야, 요 지역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보불 전쟁 때 프랑스에서 프랑스에 넘어갈 때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거기 살았던 이제 알자스 소년인가? 거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 마지막 수업이라는 작품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예문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요 부분은 이미 여기에도 단서를 줬다. 이 지역이 프로이센 영토에 편입된 계기 해갖고 이제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여기는 기억은 프로이센 알자스 로덴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가해 제한을 설립된 기구인 가관의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고 윌슨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국제연합 협력을 하자 뭐 해갖고 제안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거는 뭐예요? 국제연맹 윌슨만 딱 보면 국제연맹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때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자, 근데 요게 이제 마지막 발문이 좀 어렵죠. 자, 미국 의회가 가관의 니은에 가입하는 것을 이제 그 반대하는 이유를 자료 나에 참고해 쓰시오. 아까 니은은 이제 뭐냐 국제연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국제연맹 가입을 할 것인가 가지고 비준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상원의원이죠. 상원의 헨리 조지가 위에 연설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뭐냐 공화당이 이제 그 장악하고 있었고 공화당 고집주의 노선을 내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결로 해갖고 가입을 못했죠. 예. 그때 이제 왜 반대를 했는가? 이걸 이제 보면 나를 참고해서 쓰라고 했잖아요. 자, 보면 자 국제연맹 규약 초안에는 아메리카 문제와 유럽 문제, 아시아 문제와 아프리카 문제가 모두 국제 연맹의 통제가 가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래의 평화를 위해 영국 제국의 자치령, 식민지, 발칸반도와 국가들, 중국이나 일본 또는 아프리카,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식민지대의 영토를 미군이 보장할 줄 시점이 아직 안 되었다는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아주 심각하고 아주 위험한 약속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 국제연맹에 가입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활동하면 거기에 보면 이제 뭐냐면 그 영국이나 지금 그 당시죠. 그 당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영국, 프랑스 식민지 그것도 많고 그 식민지 조절하는 과정에서 또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문제 우리하고 아예 관련이 없는 그 문제에 미국이 개입될 수 있다는 거야. 국제연맹에 가입되면. 그래서 요거하고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 있죠. 트럼프는 지금 하는 짓이 지금 그때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이 상황하고 똑같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제 뭐냐면 미국의 어떤 그 이 개입할 부분은 그냥 북미와 남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방구라고 하죠, 보통. 아메리카 대륙군이고 나머지 유럽과 아시아 문제는 내버렸죠. 아시아는 안 돼. 유럽 문제는 내버려 두죠, 지금.
예. 다만 이제 누가 아시아 극동 지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만 관심인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의 외교 전략은 지금 미국의 이제 나와바린 이제 이런 그 뭐냐 아메리카 대륙 서반구 지역과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 중국을 견제할 그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유럽과 중동은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런 논리잖아, 지금. 우리가 왜 이해관계에 걸려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군대를 파견하고 피를 흘려야 되냐. 그런 논리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제레스키하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 편을 들면서 어떻게든 전쟁을 끝나게 하고 미국이 지원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트럼프 같은 이제 고립주의 노선이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에 그렇게 됐다는 거. 잘못하면 우리가 쓸데없는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북에 상관없이 개입해갖고 피 흘릴 수 있고 돈을 버릴 수 있다. 피와 돈을 버릴 수 있다는 논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고려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자, 여기 보면 국제연맹 구역에 얽매여서 미국이 뜻하지 않는 전쟁이 심할 수 있다는 거야. 예. 얘네들의 어떤 그 문제도 있죠. 얘네들. 이런 문제에 우리가 전혀 이해관계도 없는 문제에 괜히 와서 걸려들어갖고 국제연맹 이런 것들에 그 구역에 얽매여가지고 군대도 파고 돈도 쓸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하는 이유가 그렇죠. 우리 쓸데없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논쟁에 싸움에 왜 우리가 끼어드냐? 거기에 왜 우리가 돈과 무기를 대줘야 된다. 그런 논리지. 손해도 우리 손해보기 싫다. 뭐 이런 논리죠. 자, 그런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답안에는 이 원료선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원료선언. 그 원료선언의 정신에 위반됐기 때문에 미국의 국시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료 정신을 벗어나는 미국의 국시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일단은 답안은 이제 반대 이유로 적어놓긴 했는데 요거는 약간 좀 그래요. 예매해요. 왜냐면 여기 잘 보시면 니은에 가입한 반대항을 뭐해? 나의 자료를 참고해서 수수할 것이라고 했잖아. 이거 이미 뭐야? 조건 지어줬죠? 그러니까 반대항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조건 지어줬잖아. 나의 참고해. 근데 여긴 원료 수능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 국제연맹 구약에 있고 여기 뭐냐면 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그 남의 나라 문제들에 개입을 해갖고 우리가 피와 돈을 낭비할 수 있다. 우리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게 답일 것 같아. 제 생각에 이게 됐기 때문에 요것도 조건 단서가 있고 이게 조건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건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근데 요거보다는 요것도 답일 가능성이 있지만 요게 좀 답일 것 같아. 이게 조건 있고 단서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답일 것 같다. 국제연맹 구역이 얽매여 미국이 뜻하지 않은 전쟁이 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그래서 좀 모티브를 얻었는지 그런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또 분석을 할 때 올려놓을 때 다 정리해갖고 이제 그 좀 쓸데없는 단어는 빼고 그다음에 좀 잘 다 보강해갖고 다시 올려놓고요. 예, 그 참조해 주시고요. 제 생각은 요거보다는 요게 써야지 좀 정확할 것 같다. 요게 요게 이제 조건하고 단서에 다 있거든요. 고려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이제 답안을 이제 뭐냐면 정할 때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정하냐면 보통 이제 딱 보고 나서 직관적으로 키워드를 딱 떠오르더라고요. 키워드나 문장 어떤 내용들 있죠. 그래서 키워드 내용에 맞는 걸 뭐냐면 근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답을 쓰신 분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50%는 맞고 50%는 틀릴 수 있어.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부정확해요. 정확하게 한 건 뭐냐면 이게 영역적인 거잖아요. 먼저 키워드나 내용을 딱 머릿속에 떠온 다음에 그와 관련된 답안을 그 근거를 찾는 방법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영역보다는 기납을 해. 기납적. 먼저 어, 답, 조건을 봐요. 어, 발문의 조건을 보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이제 발매 조건에 맞춰서 예문 속의 단서를 찾아요. 그리고 이 조건과 단서를 맞는 뭐냐면 기출 근거를 찾아. 그러니까 영역적인 게 아니라 이 기납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분석을 해요. 그러면 좀 더 뭐냐면 객관적이고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과 접근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직관적으로 지금 떠오는 키워드와 그 다음에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근거를 찾아서 이제 분석하는 것보다는 조건이 뭐고
지금 물어보는 게 뭔지, 그리고 거기에 예문의 단서가 뭔지를 정확히 캐치하고 나서 조건과 단서에 맞는 것을 관련된 근거를 찾아갖고 제시하는 게 정확하다는 거죠. 예, 기납적 방법을 하는 걸.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기출 분석을 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제가 터득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 보면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로마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중장보범을 활동했던 이제 평민들의 어떤 권익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민권의 어떤 강화 그런 거와 관련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 주제를 나왔던 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어요. 다만 이제 칼룰레이오스 법 있죠? 요것만 좀 어려워. 예, 그 관련된 내용. 그것만 어렵고, 그것도 뭐 약간 이제 많이 읽으시면, 웬만하면 풀 수 있어. 예, 좀 다독하신 분들은.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지문이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여기 발문 내용을 이제 보고 지문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문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기역에 해당하는 민의 명칭과 가만 니은에 해당하는 간직명을 쓰시오. 예. 자, 요거는 이제 기출 정도만 풀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자, 기획은 어디 있냐? 시위폭포에 전해지는 가장 훌륭한 법 두 가지는 불공정한 특권을 금지하고 기획을 통해서 사용을 송구하지 못하도록 할 거. 여기까지는 문법 모르겠죠. 그 다음 나를 볼게요. 자,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4년이나 5년마다 기획에 선출된 니은의 임무에서 과거에 집정관에 수행했던 의무들 그리고 특히 선거 조세 그리고 병무 목적을 작성한 노마 시민의 공식 명부와 인구조사 다 자료 편찬이다. 그래서 그 노마의 정무관들을 뽑는 그 회의를 인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자 요게 이제 연결돼서 보면 여기가 이제 병사의 백인의 이런 것들이죠. 음. 그리고 뭐 캐투리아 여기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병사의 백인의 여기 캐투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예전에 기출문제였어. 다 동일한 거지만 하여튼 요게 예전에 있죠. 자산의 등급에 따라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5등급으로 나누고 각각 있고 뭐 기사계급, 중장보봉 이런 식으로 나누고 마지막에 5등급 밖에 있는 애들은 프로레타 계급이어서 주로 이제 군량을 운반하고 뭐 이런 것들 업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자산의 등급에 따라서 병종을 달리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 역할 맡고 정치적인 어떤 권리도 차등해서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병사회 또는 백인회라고 부르는 건데 어떤 분은 아 이거 평민회 아니냐 평민회가 나중에 부족회로 이름을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는데 평민회 부족회가 이제 이것은 할 때는 호호테시법 이후죠. 근데 이거는 시위포법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걸 단서해서 이렇게 이제 쓰면 나오죠. 그렇지만 평민회 어, 그 백인회가 헷갈릴 수 있는데 시위포법 당시에는 여기는 백인회가 주 이제 민회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요 정무관들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요게 이제 그 정무관이 뭐냐? 정무관은 감찰관이죠. 그래서 감찰관인데 보통 정무관은 이제 행정부를 구성하는 공무원을 얘기해요. 보통 1년 단위로 이제 뭐냐면 선출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백인회에서 선출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평민회에 선출하는데 요거는 시위폭법과 연결돼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백인회 이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서가 주어졌는데 그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집정관 있고 그다음에 또 재무관도 있고 어, 그런 것도 있죠. 법무관도 있고 여기는 감찰관이 있어. 그래서 감찰관 임무는 과거에 집정관에 수행했던 의무들, 선거 조세 그리고 병무의 목적을 작성한 노마시의 공식 목부 인구조사 자료 편찬 등이다. 요게 감찰관 업무라고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잘 읽어보시면 풀 수 있긴 있는데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 문제 뭐 이런 정무관들이 나왔잖아요. 주로 집정관이 나왔으니까 이거 유명한 게 뭐 재무관, 법무관 정도인데 감찰관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거든. 근데 여기는 감찰관을 냈어. 아마 이건 함정을 이제 좀 어렵게 내려고 이제 낸 것 같아. 근데 열심히 그 좀 뭐냐 공부하신 분은 여기까지 뭐 공부를 하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건데 여기는 뭐가 나와요? 서총에 있는 내용, 서총. 예.
이 뒤에 이제 최근에 이제 서계에도 나오긴 하는데 서총에도 나오더라고요. 예. 왜냐면 서계보다 서총이 좀 자세하거든요. 어, 그래서 서총까지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문제 풀으면 작년에도 서총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그래도 다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계를 읽으면서 기출 나왔던 주제는 이제 서총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밑줄진 디귿의 내용을 쓰고 자, 디귿의 내용 뭐야? 시민위원회는 10개의 표를 법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의와 예지로서 작성하고 하고 나서 자신들이 대신할 다음 해에 다른 시민위원을 선출해야 되겠다. 이들은 불공정한 법을 담은 2개의 표를 추가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표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는 훗날 니은에 의해서 폐기되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알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이제 단서가 요 나의 이제 예문에 있거든요. 자, 원료는 니은에 의로 귀족의 활동이 더럽힐 뿐 아니라 귀족 가문의 세습 권리와 특권을 사라질 것을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그 법안을 반대했다. 그러면 이 법안의 내용이 뭐냐? 여기 보면 귀족의 활동이 더럽힐 뿐 아니라 귀족 가문의 세습 권리와 특권을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 귀족의 어떤 활동을 지키기 위한 거죠. 파트리키라고 하는 그 당시 초기 귀족들에게요. 성씨를 가지고 있는 파트리키의 활동이 더럽힐 수 있다. 왜? 피가 섞이기 때문에. 피가 섞이면 자껏 들어가고 이제 피가 섞이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이 건이가 확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평민피가 섞였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냐? 자, 이 당시 이제 니은의 내용은 여기 그 중에 하나 포획되는데 니은에 의해서 폐기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요 니은에 들어갈 내용들은 어, 카널로이스 법을 얘기하죠. 자, 여기 카널로이스 법. 자, 카널로이스 법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어, 카널로이스 법의 내용은 잠깐 이게 잘못됐네요, 제가. 잘못, 제가 잘못 봤어요. 잠깐만요. 예. 그래서 여기 니은에 들어갈 것이 칼룰루스 법이죠. 그래서 칼룰루스의 법이 폐기된 그러니까 이건 시시하려고 하니까 이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에서 기존 활동이 이제 순수히 더럽혀지면 이게 이제 기존 가문의 어떤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칼룰루스 법이 뭐냐? 그건 뭐냐면 이제 여기와 관련된 내용, 되게 내용을 쓰는 거죠. 그 내용 중 한 개 표에 기록된 내용 다음과 같다 하면서 여기에 이제 들어갈 내용은 평민과 귀족과의 상호 혼인을 금지하는 거야. 예. 그 내용을 칼로리스 법에 의해서 폐기된다. 그런 거죠.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들은 불공정한 법에 담은 2개의 포를 추가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표에 기는데, 요게 뭐냐면, 12포법이에요. 12포법. 시민폭포에 보면 귀족과 평민 간의 어떤 그 상호 통혼을 금지시킨 내용이 있거든요. 왜? 귀족의 활동이 더럽히지 않은 거. 그래서 이거를 뭐냐 카를로스법에 의해서 폐기된다는데 그 카를로스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봤는데 카를레이우스법에 의해서 이걸 그 폐기시키려 할 때 반대한 의견에서 반대쪽 의견이죠. 그래서 이 반대쪽의 의견을 뭐냐면 추론해갖고 시민폭포의 내용을 그 쓰면 되고 이 신부의 잘못 그 내용을 폐기한 것이 기족과의 평행 그 법률을 상호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내용을 폐기한 것이 칼룰레이우스법이다. 예, 제가 좀 쓸게요. 칼룰레이우스법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칼룰레이우스법 관련돼서 뭐 명칭 문제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그거 보면 좀 답답해. 어. 그래서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이제 포기법 같은 경우에는 외국 포기법은 그냥 교과서나 그 당시 이제 그 어디야 기본서에 있는 서계에 있는 내용이나 거기에 맞춰 쓰시면 돼요. 거기에 있으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뭐 칼룰레이우스법이 이거 해갖고 이게 맞니 틀리니 하면서 계속 논쟁 벌이고 있더라고. 예.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이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또 뭐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가 있어. 대단해.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서 1점이라도 더 얻으면지 합격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욕심 때문에
여기서 뭐 정치적으로 막 그 논쟁을 벌이고 거기도 똑같이 뭐 논문이 어떻고 학원 강사가 어떻고 맨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와서 그 채점해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지금 또 집통까지 끌고 와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집통은 어떻게 알아? 그거 뭐 임명해서 떠들어야 되는 소리를. 예. 자, 근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기본서나 교과서에 있으면 외국 포기 보면 거의 맞아요. 괜히 와가지고 뭐 쓸데없는 논쟁이다 하고 그러는데 무의미한 거예요. 그 시간에 2차 준비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갖고 한번 문제를 쭉 풀어왔습니다. A형 문제 풀어왔고요. 좀 쉬었다가 B형 문제도 이제 넘어갈게요. 예. 아이고.